자, 5번째 문제. 자, 5번째 문제 동일하게 A 부분 축척 1대 40, 그 다음에 남측 인면도 1대 50 이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벽체 외벽은 붉은 벽돌 0.5B에 단열재 120mm, 시멘트 벽돌 1.0B, 합이 400. 그다음에 내벽 두께는 1.0B, 시멘트 벽돌 190. 자, 그다음에 바닥 단열재 85, 지붕 단열재 180 동일하네. 그다음에 지붕 해갖고 물매 10에 4. 자, 벽체 이제 중심에서 처마 나옴이 550이야 이번 건. 550. 자, 그다음에 나머지 반자 높이 2400 동일하고 처마 반자 설치하고, 그다음에 미석이 창과 미석이 문은 목재 창과 알루미늄 샤시 창, 그다음에 온스파이프 온돌난방 이렇게 해서 지금 설치하라고 되어 있고. 자, 지금 현재 기존 문제하고 다른 것은 지금 처마 나옴이 550이라는 거, 이거 하나만 지금 달라졌네. 자, 평면도 A 부분.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단순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정도 작업이면은 준비만 조금 잘 돼 있으면은 2시간 정도면 끝날 수 있는 그러한 조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 공간이 지금 이제 욕실하고 2번 방 이렇게 돼 있고, 현관 있고 테라스 지대기초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우선은 자, 욕실 외벽의 벽체 중심선이 지금 현재 가운데 또 위치해 있고, 외벽에 그래서 400 두께 잡으면 되고, 자, 내벽 욕실과 2번 방 내벽 벽체 중심선 기준으로 마찬가지 190 내벽 두께가 이렇게 잡혀 있고. 자, 그 다음에 욕실 왼쪽으로 지금 현관 입구 계단이 지금 3개 계단이에요. 계단이 3개. 3개 계단인데 첫 번째 계단 시작하는 위치가 현관 외벽의 바깥쪽 라인하고 지금 일치되어 있습니다. 일치되어 있고. 그래서 현관 입구 계단 여기에 대한 지대 기초가 또 만들어져야 되고, 지대 기초. 자, 그 이외에 단면도상에 지금 그릴 만한 것이 딱히 없어. 지금 굉장히 지금 간단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 창 하나 열어가지고, 신규 새 창 하나 열어서, 자, 내가 지금 어젠가 그제 보니까는 도면틀 제대로 아직도 못 만드는 사람이 있었더만. 음. 자, 신규 작업창 열은 다음에, 자, 출력 용지부터 먼저 잡겠습니다. 출력 용지. 자, 직접 작업할 때 출력하는 용지 크기, A3 용지 크기. 가로 방향. 그래서 rectangle 명령 이용해서 A3 용지 사각형
틀 하나 먼저 만들어 주고. 자, 출력 용지 A3 용지 가로 방향 크기가 만들어졌으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도면 테두리. 자, 도면 테두리는 10mm, 옵셋 간격 띄우기 10mm. 그래서 출력 용지와 도면 테두리 두 개의 사각형이 만들어졌으면 도면 테두리 기준에서 좌측 상단 모서리에 시험 문제에 제시되는 수업용 표제란 요거 만들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수업용 표제란 P라인으로 도면 테두리 좌측 상단 모서리를 P라인의 시작점으로 해서 50의 10짜리 사각형 50의 10짜리 사각형을 하나 만든 다음에 자, 얘를 가지고 아래쪽으로 두 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하나. 복사하라고 그랬죠? 복사. 복사해 놓고 복사가 됐으면은 좌측에 있는 요 세 단짜리 50의 10짜리 사각형 중간점과 중간점을 잇는 수직선 라인 명령으로 자 이렇게 하면은 수업용 표제란이 세 번째로 만들어졌고 다 만들어졌으면은 도면 테두리 아래쪽 하단부 아래쪽에 보면 타이틀로 사용할 기호를 지금 하나 만드는데 자 서클 명령으로 자 원의 반지름 10짜리 하나 원의 반지름 10짜리 그려놓고 그 다음에 라인 명령 이용해서 그려진 원의 왼쪽 쿼드런트 4분점을 라인의 첫 번째 점으로 클릭한 다음에 자 오른쪽으로 향하는 수평선 120짜리 하나 자 120짜리 수평선 그려졌으면은 자 왼쪽에 있는 반지름 10짜리 원 아래쪽에 자 수직선 길이 10짜리 이렇게 그려주고 네 번째로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제일 첫 번째가 출력 용지 A3 가로 방향 크기 자 출력 용지 A3 가로 방향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도면 테두리 도면 테두리는 10mm라고 그랬고요. 자, 도면 테두리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세 번째 도면 테두리 왼쪽 상단에 수업용 표제란 자, 수업용 표제란은 굳이 뭐 치수 외울 필요는 없다고 그랬어요.
시험지에 주어지기 때문에 그 사이즈로 보고하면 되는데 연습을 하다 보면은 외워지게 될 겁니다. 자, 수업용 표제란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자, 도면 테두리 아래쪽에 네 번째로 도면 타이틀, 도면명과 축척값을 기입할 도면 타이틀을 하나 만들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다섯 번째. 뭐야? 자, 다섯 번째로 자, 요 도면 테두리 선의 두께, 폭. 자, 레탱글로 지금 현재 옵셋되어 있는 사각형이기 때문에 마우스 커서 올려놓고 더블 클릭을 한 다음에 옵션 항목에 있는 위드스 폭 클릭을 해놓고 이 폭의 두께를 2로 잡아주라고 2로. 그래서 기존 선보다 약간 두껍게 나오게. 얘가 지금 다섯 번째 작업. 자, 됐으면은 좀 여기에 지금 레이어라든가 이제 요 형식 메뉴에 들어가서 지금 잡아줘야 되는데 얘를 먼저 키워놓고 작업을 할까? 어차피 문자가 기록이 되고 해야 되니까는 자, 다섯 번째 작업까지 됐으면은 자, 얘가 지금 현재 A3 원도 크기입니다. 1대1 크기인데 저희가 작업을 해야 될 것이 1대40의 A 부분 단면 상쇄도 그 다음에 1대50의 남측 인면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자, 우선 얘를 단면도를 그리기 위한 1대40 축척으로 먼저 바꿔줄게요. 자, 스케일 명령 축척 스케일 명령 단축키 영문자 SC 스케일 명령 들어서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형태 선 전부 다 선택하고 자, 기준점은 출력 용지 A3 용지 왼쪽 하단 모서리 끝점 클릭. 자, 축척 비율 지정 40 입력하고 엔터. 40 축척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었고 1대1 크기를 1대40 축척으로 지금 바꾼 겁니다. 바꿔놨고 자, 바뀌었으면은 자, 요걸 이제 남측면도 가기 전에 텍스트 문자 입력 다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 기본 설정 들어갈게요. 여섯 번째로. 자, 메뉴 바 형식 메뉴 포맷 형식 메뉴에 가서 자, 문자 스타일 도둠체 또는 굴림체 바탕체 요 6개 글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선택된 문자의 높이는 80으로 잡아주고 글씨체와 문자 높이가 잡혔으면은 자, 오른쪽 제일 위에 있는 현재로 설정 Set Current 현재로 설정 버튼 클릭.
클릭을 하면은 현재 스타일이 수정되었습니다. 나올 겁니다. 예 버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닫기. 그럼 3개 옵션 설정 중에 지금 하나 문자 스타일 바뀌었고요. 자, 두 번째 다시 형식 메뉴에 들어서 치수 스타일. 자, 여기는 수정할 게 많습니다. 자, 치수 스타일에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마더파이 수정 버튼 클릭. 수정 버튼 클릭한 다음에 자, 제일 첫 번째 탭, 제일 왼쪽 첫 번째 탭을 클릭을 해서 자, 2개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치수선과 치수보조선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치수선의 색상 하늘색으로, 초록색으로 치수선 색상 초록색, 그 다음에 치수보조선 색상 초록색.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치수보조선 오른쪽에 원점에서부터 간격 띄우기 수치가 0.625로 돼 있는데 자, 여기를 40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자, 두 번째 탭 기호 및 화살표 들어가서 자, 화살 촉의 첫 번째 모양을 컨트롤 창 클릭해서 위에서 네 번째 점으로 표시를 하고 자, 화살표 모양 화살 촉의 모양을 동그란 점으로 나오게끔 표시를 바꿨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란 포인트 점의 크기 자, 30 화살표 크기 30 자, 이렇게만 바꿔주면 되겠고 두 번째 탭에서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탭 문자 탭에서 문자 색상 하늘색 문자 색상 하늘색 자,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문자 배치에서 치수선에서 간격 띄우기 20 20으로 바꿔주고 그다음에 마지막 탭 자, 네 번째는 건너뛰고 다섯 번째 1차 단위 클릭해서 자, 선형 치수 제일 위에 있는 선형 치수 항목에 정밀도 0.00에서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제로 값으로 선형 치수의 정밀도 소수점 두 자리로 잡혀 있는 것을 소수점 없이 자동 반올림해서 제로 값으로 뜨게. 자, 여기까지 잡으면 돼요. 치수 스타일에 들어와서는. 자, 됐으면은 지금 나갈 건데, 자, 요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다른 것은 뭐 크게 뭐 걱정 안 하는데, 지난번에 대한이가 뭐 이렇게 뒤에 있는 모습하다라고 얘기하다가 이거 지금 치수 잡는 거 모르겠다고 했던 걸 내가 들은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탭에 들어가는 치수 40. 두 번째 탭 기호 및 화살표에 들어가는 화살표 크기 30. 그 다음에 치수 문자와 치수선 사이 간격 20. 4, 3, 2 이렇게 탭별로 들어가면 돼. 가장 적당한 크기로 지금 표시가 될 겁니다. 자, 됐으면 아래쪽에 있는 확인 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기 전에 현재로 설정 클릭 그 다음에 닫기. 자, 이렇게 하면은 치수 스타일까지 됐고 문자 스타일과 치수 스타일 했고 자, 이제 그 밑에 다시 형식 메뉴에 들어가서 자, 포인트 점 스타일 온수 파이프와 여닫이 문에 들어가는
점 스타일, 포인트 스타일. 자, 포인트 스타일 클릭하면 창, 자, 두 번째 줄 가운데 거 선택하고 이 포인트를 쓰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포인트 크기 25, 점 크기 25,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절대 단위로 크기 설정 체크하고 확인. 절대 단위로 크기 설정 체크하고 확인. 이렇게 해주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형식 메뉴에 필요한 문자 스타일, 치수 스타일, 점 스타일, 요거 세 개 이제 설정 다 끝났어요. 얘들이 끝났으면은 해야 될 것이 레이어 만들어야지, 레이어. 요 6개에 대한 레이어. 자, 도면층 레이어 설정 들어갑니다. 레이어 설정. 그래서 시험지에 주어져 있는 자, 6가지 컬러, 6가지 컬러에 대한 도면층. 그래서 단축키 영문자 L, A. 그래서 창 띄운 다음에 자, 우선 이름 6개를 도면층 1부터 도면층 6까지 만들어 놓고 자, 6개 레이어 시험지에 주어져 있는 요 컬러에 맞추어서 색상과 굵기, 선 가중치 다 바꿔줍니다. 여섯 개 레이어 만들어주고 자, 6개 레이어가 다 만들어졌으면은 자, 이제 그리기 전에 이거 하나 좀 잡아 설정값 좀 변경해 놓고 할게요. 자, 리본 메뉴 프로퍼티즈 특성 패널 보면은 리본 메뉴 프로퍼티즈 특성 패널 보면은 3개의 컨트롤 창 중에서 제일 밑에 있는 창이 라인 타입 선 종류 창입니다. 선 종류 컨트롤 창인데 라인 타입 선 종류. 자, 여기 컨트롤 창 클릭하면은 제일 밑에 기타 오더 기타라는 항목이 있어요. 기타라고 하는 항목 이름을 자, 마우스 커서 올려놓고 왼쪽 버튼 클릭. 그럼 이렇게 선 종류 관리자 창이 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거 하나 설정값 바꿔 놓고 작업을 시작하면 돼요. 어떤 거냐면은 자, 지금 이제 이 아래쪽에 보면은 전역 축척 비율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 정보에서 상세 정보. 아, 이거 먼저 설명을 해주고 가야겠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험장 갔을 때 시험장 사정에 따라서 이 아래쪽에 지금 상세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안 나타나는 지금 시험 장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이 안 보이는 시험장. 자, 그럴 때는 감독관 부를 필요도 없어요. 감독관 불러도 안 알려줘. 오른쪽 위에 보면은 4개의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 오른쪽 아래 상세 정보 보기 지금 현재는 펼쳐져 있기 때문에 숨기기 이 버튼이 있어요. 이것을 클릭을 하면 돼. 만약에 상세 정보 항목이 안 보인다 했을 때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이 상세 정보 항목에서 전역 축적 비율 값이 지금 1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20으로 바꿔주시오. 20으로 바꾸고 확인. 그렇게 하면 됐고. 자, 요거부터 이제 쓰겠습니다. 표제란. 문자부터 쓸게요. 소면층 4번 이용해서 다중문자 m텍스트. 다중문자 m텍스트에서 수험 번호 하나 써주고 이렇게 복사. 자, 문자 높이 우리 지난번에 얼마로 갔죠, 여기? 100으로 갔나? 100에서 120 정도 잡으면 돼. 문자 높이 다중문자 m텍스트 해가지고 그래서 5군데 제일 마지막은 여기 문자 기입하는 거 아닙니다. 자, 3명 이나, 민채, 여원이 큐넷 들어가서 본인들 수험번호 여기다 기록. 큐넷 지금 들어가서 수험번호 확인해가지고 여기다 지금 기록해. 오늘부터 계속 수험번호 기록하는 습관 들이도록. 이게 수험번호 이 기입을 안 하고 연습을 하다 보니까는 시험장 가서도 똑같이 그게 습관돼 갖고 날짜 찍고 나온 사람이 있어. 자, 그 이외에 대하냐고 승기는 오늘 날짜로 해서 8자리 202307 하나 둘인가? 이렇게 써주고 그다음에 여기 100의 10자리 긴 직사각형에는 응시 자격 종목명 이름 정확히 써주고
응시 자격 종목명이 써졌으면은 자, 요 도면 타이틀 요 아래쪽으로 긴 문자 복사해서 갖다 놓은 다음에 도면명을 써주는데 문자 높이 바꿔줘야죠. 문자 높이 요의 도면명은 문자 높이를 한 250에서 300 정도 잡아주고 250에서 300 정도 그 사이에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들어가는 스케일 축척값 축척의 문자 높이는 지금 이제 위에서 잡은 거보다 도면명보다 한 50 정도 작게 잡으면 돼요. 한 200에서 한 250 정도 잡으면 돼. 문자 크기. 자, 이렇게 하면은 기본 설정은 다 됐고, 문자 기입까지 다 됐고, 자, 여기까지 됐으면은 요것을 좀 복사를 하나 할게요, 복사. A 부분 단면 상세도 들어갈 공간을 했으니까는 지금 남측 인면도로 지금 만들 도면 템플릿을 자, 카피 복사할게요. 자, 카피 복사해서 지금 이제 A 부분 단면 상세도를 그릴 템플릿 문자와 함께 전체 다 선택을 하고 복사할 객체로 선택을 한 다음에 자, 베이스 포인트 기본점은 어느 위치로 가야 될 건 상관없습니다. 빈 공간도 괜찮고 왼쪽 버튼 클릭한 다음에 F8 직교 켜놓고 직교 킨 상태에서 직교 기능을 켜놓은 상태에서 자, 오른쪽 빈 공간 너무 멀리 띄우지 말고 가까이다 놓고 왼쪽 버튼 클릭해서 복사. 자, 복사됐는데, 자, 우선 이름부터 바꿀게요. 자, 복사된 도면명, 얘는 A 부분이 아니라 남측 인면도. 그 다음에 축척값은 1대 50. 그래서 이렇게 먼저 바꿔주고, 자, 바뀌었으면은, 자, 이름만 바꿨지, 도면 템플릿 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복사된 요 도면 템플릿이 1대 40 축척으로 맞춰졌는데, 자, 얘를 1대 50으로 지금 변환을 시켜줘야 돼. 변환을. 그래서 스케일 명령 들어갑니다. 스케일 명령 들어가서 자, 복사된 템플릿과 도면명 요 전체를 다 선택하고 자, 선택 끝났으면은 엔터 친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 기본점 선택된 요 도면 외부에 있는 요 출력 용지 테두리 왼쪽 하단 모서리 클릭해서 자, 1대 50으로 변환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옵션 항목에 보면은 리퍼런스 참조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리퍼런스 참조. 자, 참조 옵션을 클릭하고 참조 옵션을 클릭하면 참조 길이를 묻거든요. 참조 길이.
가로 세로 길이를 얼마만큼의 크기로 늘릴 것인지 줄일 것인지 그걸 묻는 건데, 자, 저희는 축척 값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자, 참조 길이에 이미 적용된 축척값 40, 그래서 40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은 캐드가 물어요. 자, 새로운 길이 지정. 자, 40 축척을 새로운 축척값 얼마로 바꿀 거냐 묻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 입력하고 엔터. 자, 이렇게 하면은 A 부분 단면 상세도와 남측 인면도가 들어갈 그려질 도면 템플릿이 축척값에 맞추어서 그려졌어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무조건 첫 번째 저장 한번 합니다. 나중에 울고불고 뭐 시험장 뭐 시설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저장 못했어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저장부터 한번 하시. 자, 저장됐으면은 자, 단면도 A 부분 먼저 가봅시다. 자, 우선은 자, 가운데 수직선을 먼저 도면층 1번 이용해서 가운데 수직선을 먼저 잡도록 할게요. 도면층 1번 이용해서 라인 명령으로 가운데 수직선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도면층 2번 이용해서 이제 수평선. 근데 이 수평선은 그라운드 레벨로 들어갈 수평선에서 현재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1500mm 이동. 1500mm를 먼저 이동시켜 놓고요. 자, 그럼 준비는 다 됐고, 자, 가운데 그려진 수직선을, 자, 현재 요 위치로 갑시다. 계산하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자, 지금 이제 욕실 외벽의 벽체 중심선 위치를 저희가 방금 전에 그린 수직선 위치로 갈게요. 수직선 위치로. 그러니까 현재 위치에서 자, 욕실과 2번 방의 내벽 위치, 요 중심선 위치. 요거 하나 찾아야 되고, 요거 하나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찾을 거 있어요. 현재 요 가운데 요 수직 중심선에서 자, 왼쪽으로 자, 어느 공간? 현관 외벽. 현관 외벽의 벽체 중심선. 자, 이거 하나 또 찾고. 자, 요 치수는 지금 도면상에 가려졌구나. 그 치수 한번 제 스케일 잡아갖고 이용을 하든가 아니면 반대쪽 보면 나올 거예요. 자, 두 개의 센터 라인을 뽑은 다음에 하나 더 뽑을 거. 자, A 부분 단면선의 오른쪽 요 끝점 위치. 하단선으로 사용할 요 끝점 위치. 그래서 총 4개. 4개의 수직선 위치를 먼저 찾습니다. 네 개의 수직선 위치를 찾아 놓고
공간이 이렇게 분리되는 거야. 자, 네 개의 수직선이 잡히고 나면은, 자, 요거 하나까지 좀 찾아주시게. 어차피 나중에 필요한 거니까. 마루대 위치. 마루대 위치 요 라인까지 좀 찾아주시게. 마루대 위치까지 찾아놓고, 자, 찾았으면은, 자, 제가 이제 선 색깔을 갖다 지금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자, 어차피 제일 오른쪽에 있는 선은 여기까지만 그리겠다는 지금 딱 끊어놓은 절단기호에서 파단선 위치로 갈 것이기 때문에 도면층 5번으로 지금 잡으면 되고, 자,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 요 중심선이 욕실과 2번 방의 내벽 벽체 중심선, 그 다음에 마루대 위치 수직선이 하나 잡히면서, 자, 마루대 위치 수직선을 레이어 0번 뭐 이렇게 해갖고 좀 바꿔놓으세요. 구분되게.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벽체 중심선이 욕실 외벽의 벽체 중심선이고, 그 다음에 제일 좌측에 있는 이 벽체 중심선이 현관 외벽이에요. 현관 외벽의 벽체 중심선인데, 자, 얘는 단면 상태로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는 중심선은 중심선인데 제가 색깔만 흰색으로 바꿔놨어요. 구분을 하기 위해서. 똑같은 색깔로 중심선 돼 있다가 줄기초 두 개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까지 또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또 줄기초 만들어 놓을까 봐 이런 식으로 색깔을 구분을 해 놓으시라고. 정신없이 바쁘다 보면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을 안 해 놓으면은 안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 있고 막 이상한 모양 나와버리고 하니까는 색깔로 구분을 해보려고, 색깔로. 자, 이렇게 해놓고, 자, 평면도를 이제 또 잠깐 보겠습니다. 평면도. 자, 이제 중심선 위치가 다 나오고 했기 때문에 벽 두께를 만들고 이제 줄기초 만들면서 이렇게 나가면 되는데, 자, 이번 도면이 굉장히 단순해요. 여태까지 했던 도면들에 비하면은 이건 뭐 그냥 뭐 어디 초등학교 수준처럼 이렇게 그냥 굉장히 단순하게 나왔어.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자, 순수한 벽체만 이렇게 잘렸어요. 기존처럼 뭐 문 위로 단면선이 지나가고 한 거 없이 순수하게 벽만. 그러니까 오로지 밑에서부터 지붕 슬래브 있는 그 복까지, 테두리보, 큰 보, 작은 보까지 그냥 순수하게 벽돌로 쭉 올라가야 되는 그 벽체입니다. 그래서 계구부 공간이 없다고요. 단면상에 계구부 표현되는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자, 우선 외벽과 내벽, 외벽과 내벽. 자, 벽 두께부터 먼저 구할게요. 벽 두께. 자, 중심선이 벽 두께 190과 400 두께의 한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운데. 그래서 옵셋 간격 띄우기 내벽 두께와 외벽 두께를 옵셋 간격 띄우기 이용해서 잡아놓고, 자, 특성일치 매치 프로 이용해서 특성일치 매치 프로 명령으로 외벽과 내벽의 좌우측에 들어가는 벽 두께 총 4개의 수직선을 도면층 2번으로 체인지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벽 쪽에서 자, 기초판과 잡석 지정, 자, 동결선 깊이 옵셋 간격 띄우기 900,
900으로 잡았고. 자, 900 옵셋된 수평선하고 내벽 두께 좌우측 벽체 수직선이 교차되는 곳을 기준으로 자, 라인 명령 이용해서 기초판 만들어줍니다. 기초판. 치수 안 불러줄 거야. 기초판 잡석 지정 부분의 치수는 이제 더 이상 안 불러줄 겁니다. 자, 기초판 두께 모양이 만들어졌으면은 목깎이 필렛 명령 이용해서 기초판 좌우측에 있는 짧은 200짜리 수평선하고 내벽 두께 좌우측 수직선 위에 부분을 이렇게 모서리 연결 정리해주고 자, 기초판이 만들어졌으면은 기초판 아래 수평선을 이용해서 자, 지정 부분 만듭니다. 지정 중에서 잡석 지정. 그래서 양쪽 좌우로 100mm씩 더 연장시켜주고 기초판 아래 수평선을 마우스 커서로 클릭한 다음에 양쪽 끝점 위치를 양쪽 바깥쪽으로 100mm씩 더 연장. 어떻게 보면 이 수평선이 이제 790짜리가 된 거예요. 590짜리에서 790짜리 수평선이 된 거고 100mm가 더 연장되면서 자, 연장된 수평선을 이용해서 잡석 지정 부분 재료 두 가지 자, 옵셋 간격 띄우기 밑창 콘크리트 50 잡석 다짐 200 자, 그려진 두 재료의 위아래 끝점을 잇는 수직선을 양쪽 끝부분에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잡석 지정 부분 재료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내벽 줄기초가 지금 다 만들어진 거예요. 내벽 줄기초 단면 상태가 만들어진 거고 자, 기초판과 잡석 지정 부분 카피 복사해서 자, 외벽 쪽으로 외벽 쪽에 옮겨 놓은 다음에 자, 벽 두께가 외벽과 내벽의 벽 두께가 다르기 때문에 신축 스트레치 명령으로 자, 복사된 기초판과 잡석 지정의 한쪽 끝부분을 신축시킬 대상 객체로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맞춥니다. (400) 두께 외벽 두께에다 맞춰 놓고 자, 목깎이 필렛 필렛으로 해서 기초판과 외벽 400 두께의 수직선을 이용해서 기초판 상부 가운데 부분을 정리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줄기초 단면 상태 두 개가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외벽과 내벽에 들어가는 줄기초 단면 상태가 만들어졌고 자, 이제 외벽 기준에서 왼쪽 공간 현관 입구 부분에 해당되는 지대기초 자, 얘를 잡아야 되는데 얘를 잡으려면은 지금 계단 시작하는 첫 번째 계단 위치가 어딘고 하고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은 현관 외벽에
바깥쪽 벽체 라인과 첫 번째 계단 시작하는 위치가 동일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차피 제일 좌측에 지금 저희가 현관 외벽의 벽체 중심선 위치를 잡아놨고 나중에 인면 모서리 요 현관 외벽에 인면 모서리 또 벽체가 또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벽 두께를 안쪽은 필요 없죠. 바깥쪽 현재 위치에서 보면 바깥쪽 모서리 라인만 보이니까 그래서 이 바깥쪽 모서리 라인의 위치를 찾아줍니다. 찾아놓고 도면층 6번으로 체인지. 도면층 6번으로 체인지 해놓고 자, 됐으면은 요 자리가 현관 외벽의 바깥쪽 인면 상태의 벽체 모서리이면서 현관 입구 계단 첫 번째 계단이 시작하는 위치에 시작하는 위치. 그래서 이렇게 잡아놓고 자, 도면층 2번 이용해서 자, 계단 3개 이렇게 만듭니다. P라인으로. P라인으로 만드는데 자, 각 실 레벨 높이가 기록 안 돼 있어요. 각 실의 레벨 높이가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계단의 높이는 얼마로 한다? 한 계단의 높이는 얼마로 한다?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이렇게 그려주고 자, 그려진 P라인 계단 측면선 마우스 커서로 클릭한 다음에 자, 첫 번째 계단 아래 끝점 위치 그라운드 레벨 수평선하고 지금 동일선상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자, 요 끝점 위치를 아래쪽으로 동결선 깊이, 동결심도 450만큼 아래쪽으로 더 내려놓고요. 자, 요거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방금 전에 현관 외벽 인면 벽체 모서리 그러면서 첫 번째 계단 위치로 잡아놨던 요 긴 수직선. 자, 요 아래쪽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르기 트림 명령으로 요 아래쪽 끊어냅니다. 요 아래쪽 끊어내라고. 현관 외벽의 외부 모서리 수직선 위치 그라운드 레벨 수평 아니 첫 번째 계단 라인 아래쪽을 다 끊어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이제 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현관 입구 계단 지대기초
자, 동결선 깊이 450까지 지금 내려오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이제 지대기초의 모양이 쭉 나와야 되는데, 자, 그라운드 레벨 수평선이 지금 걸쳐져 있어서, 자, 요 그라운드 레벨 수평선을 먼저 정리해 놓고 지대기초 마무리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P라인으로 그려진 계단 측면 모양. 자, 요 선을 기준으로 그라운드 레벨 수평선 오른쪽 공간 자르기 트림 잘라내고, 잘라냈으면은, 자, 노란색 단면선 P라인으로 그려놓은, 자, 요 선에서, 자, 바깥쪽 위로, 자, 계단 외부, 노출되어 있는 계단 외부의 마감 두께, 옵셋 간격 띄우기 10mm, 10mm, 위쪽으로 10mm 옵셋 해놓은 다음에, 얘는 마감선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10mm 옵셋된 P라인을 도면층 5번으로 체인지하고, 도면층 5번으로 체인지하고 10mm 옵셋된 수직선. 자, 그렇게 하면서, 자, 첫 번째 계단의 요 왼쪽 끝부분 모서리, 요 끝부분을 좀 크게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현관 외벽 모서리 수직선이 10mm 파란색 마감선 아래쪽으로 좀 빠져 내려와 있는 상태가 됐어요. 10mm가 옵셋되면서, 그래서 이 공간을 자르기 트림으로 잘라내라고요. 이 수직선을 잘라내고, 자, 됐으면 이제 봅시다. 자, 어제 그랬던 B 부분처럼 기역자 모양으로 딱 꺾이는 것이 아니라 계단 모양이에요. 계단 모양. 그래서 그라운드 레벨 수평선을 라인의 첫 번째 점으로 해서, 자, 이 아래쪽 부분에 계단 기울기 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계단 기울기에 해당되는 사선을 하나 그려주고, 자, 이 선이 그려졌으면 노란색과 파란색의 폴리라인, P라인. 자, 다음 지대기초 세 가지 재료를 뽑기 위해서 익스플로드 분해시키겠습니다. 익스플로드 분해, 단축키 영문자 X, 익스플로드 분해시켜 놓고, 자, 분해된 선을 이용해서요. 자, 노란색 수평선, 그 다음에 계단 기울기 이 사선, 그 다음에 첫 번째 계단 노란색 수직선. 자, 요 선에서, 자, 두께 150mm 철근 콘크리트 요거 두께를 지금 표시할 거예요. 그래서 익스플로드 분해가 됐으면은, 자, 옵셋 간격 띄우기 들어가서 간격 띄우기 거리 150. 자, 세 군데 선들을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150 옵셋 해놓고, 자, 이제 여기 정리할게요. 자, 150 옵셋된 수평선과 계단 기울기 사선, 수직선 이 세 개의 선을 목깎기 필렛, 목깎기 필렛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선을 조인시킵니다. 세 개의 선을 조인시켜 놓고, 자, 조인까지 됐으면은 라인 명령으로 그렸던 계단 기울기 사선은 완전 삭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모양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고. 자, P라인으로 만들어진 P라인으로 연결한 세 개의 선, 이 세 개의 선을 이용해서 자, 150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아래쪽으로 들어가는 또 다른 재료 들어가는데, 자, 여기는 실외 공간이에요. 실외 공간, 외부. 그렇기 때문에 단열재라든가 뭐 이런 거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 조인된 이 선을 이용해서 옵셋 간격 띄우기 밑창 콘크리트 50 아래쪽으로 밑창 콘크리트 50. 자, 그 다음에 잡석 다짐 200. 자, 됐고. 자, 됐으면은, 자, 여기 150 철근 콘크리트에서부터 잡석 다짐까지 이 세 개의 선, 지금 조인돼 있어갖고 지금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자, 얘를 다시 한번 익스플로드 분해시키겠습니다. 이 세 개의 선을 익스플로드 분해부터 시켜놓고, 자, 익스플로드 분해를 한 다음에, 자, 지금 이제 지대이초 450 아래쪽, 자, 요 공간에다가 지금 현재 외벽, 오른쪽에 있는 외벽의 왼쪽 부분을 그대로 지금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 그래서 카피 복사 명령 들어가세요. 자, 오른쪽에 있는 외벽 좌측 공간을 기초판부터 잡석 지점까지 좌측 공간 전체를 다 선택하고 클로징 박스로 선택을 하고, 자, 선택 끝났으면 엔터 친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어디로 찍느냐면은 기초판의 좌측 수평선과 400 두께 좌측 수직선이 만나는 요 모서리 꼭지점, 여기를 복사의 기준점으로 클릭한 다음에, 자, 저희가 지금 현재 작업하고 있는 지대기초의 첫 번째 계단 라인 노란색 첫 번째 계단 라인의 요 수직선 두 번째 위치로 클릭, 그 다음에 엔터. 아, 갔어요. 뭐 잘못됐다. 야, 뭐라고 있냐? 왜 기초판을 왜 가져갔지? 요 잡석 지정, 잡석 지정 부분 왼쪽 공간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자, 여기 정리해 주세요. 목깎이 필렛으로. 목깎이 필렛으로 지대기초 하단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여기 썩을 인간들이 이게 한 놈도 얘기 없네. 잘못됐어요 하고서 얘기하는 놈이 없네. 에휴. 자, 이렇게 하면 지대기초 지금 다 만들어졌는데 확인을 해야 될 거. 그라운드 레벨 수평선. 여기서 라인을 그렸을 때 성토자진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확인합니다.
성토 다진 공간이 나타나는지 나타나지 않는지 필수적으로 꼭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성토 다진 공간이 만들어졌으면은, 자, 첫 번째 계단 라인에서, 자, 단면선이 들어가 있는 요 왼쪽 부분으로, 그러니까 거실, 현관, 이 외벽 기준에서 왼쪽에 돌출되어 있는 어떠한 구조물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파악을 해야 되고요. 자, 현재 A 부분 같은 경우는 구조물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 지대기초를 마무리 졌으면은 바로 요 왼쪽에 있는 그라운드 레벨 수평선, 자, 집안 단면 표시 들어갑니다. 집안 단면 표시. 집안 단면 표시. 그러면서 옵셋을 해놓은 다음에 도면층 5번으로 체인지. 자, 그 다음에 또 정할 게 있어요. 첫 번째 계단 좌측 수직선 아래쪽으로 보면은, 자, 방금 전에 집안 단면 표시하려고 200 옵셋 해놨던 이 수평선 기준으로 첫 번째 계단 바깥쪽에 둘려져 있는 요 10mm 마감선. 자, 200선 기준으로 요 아래쪽 자르기 트림. 그 다음에 또 끊을 때가 또 있어요. 요 아래쪽 끊고 나면은 어디를 끊느냐면은, 자, 그라운드 레벨 수평선. 자, 얘를 기준으로 지금 이제 오른쪽 10mm 부분 잘라내고, 자, 집안 단면 표시할 영역 시멘트 모르타르 마감 선에서부터 1000mm. 자, 여기 나머지 만들어요. 집안 단면 표시 들어갈 영역 45도 사선으로 해서 잡아주고,
자, 됐으면은 욕실 바닥, 그 다음에 2번 방 바닥, 이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자, 우선 지금 이제 현관 입구 세 번째 계단 바닥 노란색 단면선에서 자, 내벽 두께에 해당하는 수평선을 하나 그려주고요. 내벽 두께에 해당되는 수평선을 하나 그린 다음에 자, 그려진 칸에서 얘를 올리면 안 되겠구나. 어차피 바닥 단차가 나와야 되니까. 자, 지금 이제 그려진 선을 이동이 아니라 옵셋을 할게요. 옵셋. 자, 현재 이 위치에서 자, 위쪽으로 자, 계단 한 단 높이 자, 150 간격이 되게 옵셋을 해놓은 다음에 자, 아래쪽에 있는 요 400짜리 수평선 오른쪽은 그대로 두고요. 왼쪽 끝점 위치만 자, 우측에 있는 내벽 쪽으로 끌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욕실 바닥으로 사용할 거예요. 욕실 바닥 선으로. 자, 욕실 들어가는 재료가 지금 오른쪽에 들어가는 2번 방의 방 바닥 재료하고 동일한데 다만 여기는 온스파이프 온돌 난방을 넣지 않는다. 요즘 실제 현장에서 시공되는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 아파트라든가 이러한 데는 욕실에도 지금 온스파이프 온돌 난방을 넣어갖고 건식 스타일로 지금 바꾸고 있는데 자, 이 시험 문제에서는 바꿀 필요 없습니다. 자, 욕실 바닥 라인이 만들어졌으면 자, 여기에서부터 150mm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해가지고 자, 두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자, 지대기초와 외벽 줄기초, 내벽 줄기초에 150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가 서로 맞닿고 있는 하나, 둘, 세 군데 자리기 트림으로 선 정리해 줬고요. 자, 온스파이프 공간만 안 들어갈 뿐이지 나머지 재료는 여태까지 넣었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150mm 철근 콘크리트 밑으로 자, 단열재 밑창 콘크리트 잡석 다짐 0.03mm PE 필름
이렇게 욕실 바닥 재료. 그럼 욕실 바닥에 들어간 방 수축하고 마감선은 조금 이따 잡을게요. 바로 오른쪽에 들어가는 2번 방을 만들기 위해서. 자, 여기도 지금 욕실 바닥하고 2번 방하고 높낮이 150 정도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자, 왼쪽에 있는 400 외벽 안에 있는 요 400짜리 수평선 그대로 카피 복사를 하겠습니다. 외벽 쪽에 있는 400짜리 수평선을 카피 복사해서 우선 이렇게 맞출게요. 자, 얘가 2번 방의 방 바닥으로 사용할 선이 되겠습니다. 2번.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하단선으로 사용할 수직선까지 길게 연장을 좀 해놓고, 자, 여기에는 보온재까지 집어넣고 나머지는 요 욕실 바닥에 있는 거 대칭시키면 되겠죠. 음, 2번 방의 방 바닥 구조물 이렇게 좀 생겨야 되고, 자, 두 번째 방 바닥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요 방 바닥에서 옵셋 간접 띄우기 단자 높이 2400 띄워놓고, 4600 4400. 자, 반자 높이가 나왔으니까 반자 높이 2400 수평선에서 테두리 보의 높이 600 옵셋 간접 띄우기
600 옵셋 간격 띄우기를 했는데, 자, 이 선이 어디까지 어느 선하고 지금 연결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제 찾아야지. 자, 마르테위치유 수직선, 마르테위치유 수직선에서 제일 오른쪽 좌측에 있는 외벽 2번 방이네.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는 거실 1번 방 외벽. 어느 쪽이 더 기냐? 이제 그걸 찾아야지.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도면 위에 보면은 지금 오른쪽 1번 방 같은 경우는 4,400.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2번 방 같은 경우는 3,100에 1,500, 4,600이네. 결론은 지금 이제 요 오른쪽 공간이 지금 더 길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그리는 쪽은 왼쪽 공간이고, 그래서 지금 마르테 위치에서부터 요 2번 방 오른쪽 벽 요 중심선까지 요 거리를 확인을 해서 자 옵셋 간격 띄우기 해둡니다. 2번 방의 외벽 벽체 중심선 위치 이렇게 찾아 놓고 2번 방의 외벽 벽체 중심선이 나왔으면은 자, 방금 전에 보해춤 600 옵셋해 놓은 수평선하고 자 연결시켜 주시기. 자, 연결된 자리에서 자, 지붕 물매 지붕 물매 잡아주고 자, 물매 그려놓고 기울기 사선을 마르테 위치까지 익스텐드 연장 물매 기울기 연장해주고 자, 연장된 요 기울기 선을 자, 왼쪽 공간으로 자, 대칭시킵니다. 대칭. 미러 명령 이용해서 대칭시켜 놓고 자, 대칭됐으면은 이제 처마 나옴 잡아야지. 처마 나옴. 자, 이번 도면은 처마가 두 개 처마가 보입니다. 처마가 두 개예요. 처마가 두 개.
그래서 욕실 외벽의 단면 처마. 그 다음에 저기 앞에 현관 쪽에 보이는 인면 처마 두 개가 그려져야 돼. 그래서 처마나옴 벽체 중심선에서 아까 550이었죠? 자, 처마나옴 550. 처마나옴 550 잡아주고. 자, 처마나옴 550 요 수직선하고 지붕 기울기 요 사선하고 이용해서 자, 옵셋 간접 띄우기 지붕 슬래브 120mm 두께 잡아줍니다. 120mm 두께 만들어주고. 다음에 목깎이 필렛. 그 다음에 처마내림 200. 처마내림 200 잡아주고. 아, 여기 테두리보 창 끊을 위치 지금 표시해야 되는구나. 창이 없어갖고. 자, 아까 반전 높이 2400 수평선에서 600 옵셋을 한 다음에 600 옵셋을 한 다음에 자, 외벽 쪽으로 이렇게 반전 높이 2400 수평선에서 고해 높이 600 옵셋 한 다음에 600 옵셋 된 수평선 외벽 쪽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라고. 외벽 쪽으로 옮겨 놓고 선 정리합니다. 여기는 벽돌. 그 다음에 위에 쪽은 테두리 보. 이렇게 지금 들어갈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외벽. 자, 외벽 벽체 중심선하고 120 지붕 슬래브가 만나는 곳 라인 명령으로 수평선 하나 그린 다음에 자르기 트림 명령 이용해서 400 간격의 수직선 위에 부분 잘라내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벽체 이제 이 벽돌은 벽돌인데 여기 모양이 지금 기존에 쓰던 모양하고 틀려요.
기존에 쓰던 모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 정리를 좀 해야 될 겁니다. 자, 우선 자 여기 자 외벽 바깥쪽 외벽 자 옵셋 간접 띄우기 붉은 벽돌 0.5B 90mm 그 다음에 외벽 단열재 가 120mm죠. 120mm 외벽 단열재 두께 뽑아놓고 자, 단열재 120 두께의 수직선 3개 위에 있는 슬래브 선까지 익스텐드 연장 그 다음에 자르기 트림